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들의 요청대로 KDB 산업은행 청년 인턴 같이 자기소개서 한번 써봅시다.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이런 거 작성 템플릿 예시 있으니까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채용 공고 확인하셨겠지만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잘 쓰면 합격합니다. 자, 그만큼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항목 1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뭐 늘상 보는 우리 지원 동기죠. 산업은행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원래 이제 지원 동기라고 하면은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항목이죠. 그런데 이게 정규직하고는 좀 달라요.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저의 인생의 목표는 청년 인턴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규직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인턴의 그 지원 동기의 평가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원하는 기관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인턴을 하게 됐을 때 인턴에 대한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지원했는가, 이 두 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심도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산업은행이라는 거는 이제 은행이죠, 은행. 금융 분야입니다. 금융 분야 또는 정책 금융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한 대외 활동이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어요. 라고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혹은 직무 능력의 역량의 향상 경험입니다. 금융 분야에 대해서 뭐 자격증이 있고 금융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전공 공부도 학점도 쌓아가고 외부 교육도 듣고 이렇게 쭉 해왔다면 쭉 금융에 대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므로 산업은행에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로 관심도를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의식도 두 가지입니다. 명확한 커리어 목표. 그러니까 뭐 산업은행에 입에 발린 소리긴 하지만 산업은행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게 목표다. 혹은 산업은행에서 채용하는 정규직 직무가 있겠죠. 저는 이 직무, 산업은행에서 채용하는 이런 직무 쪽에서 일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에 지원하는 게 당연하지요.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산업은행은 아니더라도 뭐 산업은행의 이제 업무 중에서 신용 분석 업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신용 분석 및 신용 분석 및 신용 평가 관련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행에도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기 그런 부분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인턴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서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맥락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이런 겁니다. 인턴 생활 중에서 나는 얻고자 하는 게 명확하다. 실무 경험 쌓고 이런 경험 쌓아보고 싶고 이런 역량 향상을 시키고 싶다. 확실한 목적 때문에 목표 의식으로 나는 이곳에 지원했다. 이런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관심이 있고 요 금융산업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내 커리어 목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지원했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게 항목 1번입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되겠죠. 저는 저의 커리어 목표와 관심도 혹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었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증거는 이런 뭐 대외 활동이나 역량 향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량도 꾸준히 이와 관련해서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사 후 얻고자 하는 게 분명해요. 제 커리어 목표가 어떤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관에서 산업은행에서 이러이러한 능력을 경험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향상시키고 커리어 목표를 달성한 후에 산업은행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싶습니다. 혹은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게 항목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했죠. 산업은행에 청년 인턴에 지원한 이유는 이 산업은행에서 하는 이 분야,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제 목표, 커리어 목표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심에 대한 근거로는요, 뭐 이런 동아리 활동도 했고 대외 활동도 했습니다. 여기 없으면 이제 생략 가능하겠죠. 바로 이렇게 이 금융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노력을 기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이후의 항목에 항목 2번 말고 뒤에 항목에 직무 역량을 또 기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거나 아님 높은 자격증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던 거,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거 이런 것들 적으시면 좋습니다. 적극적 교육 사항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적어주시면은 나는 이 사람은 이 분야에 대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노력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심이 있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입사 이제 후에 얻고자 하는 것도, 그러니까 청년 인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저의 커리어 목표가 이 신용 분석 전문가인데, 이 KDB 청년 인턴을 통해서 이 주 업무의 이제 보조 업무이기 때문에 분석과 관련한 그 신용 분석과 관련한 실무 경험을 얻고 싶다. 혹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싶다. 그래서 나는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청년 인턴 경험을 통해서 더 성장해가지고 제 커리어 목표를 달성한 후에 정규직으로 한 번 더 도전하겠다. 이것이 제 최종 목표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목 1번은요, 제가 넣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만 제대로 넣으시면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항목 2번 가볼게요. 이건 누가 봐도 직무 수행 능력 평가죠. 원래 직무 수행 능력 같은 경우에는 직무 기술서 기반 지식 기술 태도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얘는 직무 기술서가 없습니다. 그냥 업무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은행 업무 지원. 근데 이 정규직 직무 중에서 이 금융은행 업무가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금융 분야, 산업은행의 금융 분야 직무 기술서입니다. 그래서 요 지식 기술 태도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주로 여러분들이 가지신 거는 요거하고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규직의 업무가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잘 지원할 수 있는 업무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 업무가 아니죠. 여기 위에 있는 고객금융, 투자금융, 기업금융, 뭐 경영관리, 리스크 관리 요 정도까지가 아마 요번에 금융 지원 업무의 역할일 겁니다. 이런 업무들을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역량을 자유롭게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 그 직무기술을 참고하셔가지고 보유 지식과 기술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관한 증거 자료를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신용분석 능력이다 이러면은 그에 관한 자격증, 교육상, 경력 같은 게 정량적 증거고, 그 다음에 신용분석과 관련해서 뭐 관련하여서 뭐 경험이나 대외 활동이 있으면은 그게 유관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능력별로 해가지고 어떤 능력 증거자료, 어떤 능력 증거자료 이렇게 해서 개조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되겠죠. 어떤 능력이 있고 정량적 근거는 이렇게, 정성적 근거는 이렇게 있고, 요 능력들을 바탕으로 자신 있는 업무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는 게 빠르겠죠. 이렇게 능력 키워드별로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그리고 관련 교육.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 능력 적을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건 자기소개서예요. 증빙되는 자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취득 중인 자격증, 그 다음에 이수 중인 교육사항까지도 다 기재가 가능합니다. 단 그럴 때는 여기에 괄호를 치고 취득 중 혹은 이제 필기 합격 요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겠죠. 여기도 뭐 이수 중 요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 중에서 뭐 48시간 중 24시간 이수 요런 게 외부 교육의 경우에는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량적 근거, 정성적 근거, 정성적 근거라면은 경험이죠. 그래서 요러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요런 게 습득이 됐고, 자 요거는 이제 직무기술서, 정규직 직무기술서의 키워드들을 참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능력들을 갖다가 습득을 했고, 그래서
요 업무, 요런 업무 지원하는 게 여러분들의 업무죠. 그래서 요런 업무를 지원하는 걸 나는 잘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적으시면 딱 맞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정량적 능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태도적인 측면, 뭐 책임감 이런 걸 적을 수밖에 없지만 웬만하면은 직무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위주로 그렇게 해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항목 3번 가볼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 또는 좌절은 무엇인가? 요런 거 들어간 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팀워크 사례나 이런 걸 적으라고 하면요, 대부분 대학생활 이제 경험을 적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고 평가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런 경험을 쓰실 때는,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돈 받고 일한 경험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이제 공장 파트타임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 받고 일했던 경험을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거는 조직생활 적합도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게 NCS 기반 평가가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게 항목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NCS가 고려됐다고 보기 힘든 구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평가의 경우에는 NCS 기반 평가가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만약에 NCS 기반 평가를 한다면은 정규직 관련 태도, 정규직 직무 기술서에 있는 태도를 기준해서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턴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이 인턴을 뽑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게 아니죠. 당장 인력이 부족해서 뽑는 건 아닙니다. 보통 사회 공헌의 차원에서 뽑는 건데,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동안 이 인사 담당자들이 바라는 건, 기관에서 바라는 건 뭐냐면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있다가 가는 겁니다. 업무 경감 좀 해주고. 그래서 들어왔을 때 문제 안 일으키고 조직 생활 잘할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런 걸 평가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INCS 기반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추천은 그 직무 기술서상 유관한 태도 중에서 입사 후 조직 생활을 잘할 만한 잘할 만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태도 키워드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를 선택해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직무 기술서상의 정규직이죠. 정규직 직무 기술서상의 태도 키워드들입니다. 요 중에서 조직 생활을 이제 여러분들 인턴 생활 할 때 도움이 되는 성격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개방적 태도는 이거죠.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경청하고 이런 것들을 개방적 태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협조적 태도는 이제 조직의 성과 창출에 의해서 협조적이라는 건 누가 뭔가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누구를 갖다가 더 도와줄 게 없는지 그렇게 배려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 요청에 대해서 흔쾌히 수락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책임감은 늘상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갖다가 다 한 사례, 그것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경험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작성 플롯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저는 어떤 경험이 있는데, 어떤 실패 경험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어떤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 보여주고 실패 사례만 기재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실패 사례만 기재하시면 절대 안 되고, 실패를 했는데 그 뒤에 어떤 키워드, 개방적 태도면은 개방적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개방적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냈었다. 그래서 저는 개방적 태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사해서도 저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선배들 말씀 경청하고요.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험 당시에 실패를 통해서 개방적 태도,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중 키워드 하나 선택하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들어주면 되겠죠. 이 개방적 태도를 안 가졌더니
요것도 이제 실제 이제 제가 들었던 사례를 가지고 온 건데, 자료 조사를 이제 하시고 계셨대요. 자료 조사를 이제 업무를 배당받았는데, 그러던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한창 이제 챗GPT 나왔을 때겠죠. 챗GPT 나왔을 때, 그 새로 출시된 AI 활용하면은 잘 되겠네. 잘 처리할 수 있겠네. 이거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흘려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꾸역꾸역 기존 방식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마감 시간을 못 지켰는데, 그 친구는, 동료는 AI 사용해서 마감 시간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낀 거죠. 아, 그게 흘려 듣지 않고 그때 의견 냈던 걸 갖다가 잘 나도 그렇게 해서 배웠으면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었는데 실패를 했던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뒤에 보완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례를 계기로 이 타인의 견해나 이런 의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렇게 업무 노하우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더 상승시켰다. 이런 내용이 추가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개방적 태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입사한 후에도 동료나 선배들의 의견과 견해나 노하우에 귀를 기울일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롯이 실패를 해서 어떤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크게 깨달아서 그 뒤로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키워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항목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 4번 가볼게요. 산업은행 상상 이제 내는 질문인데, KDB 웨이 핵심 가치, 인재상 이런 거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KDB 웨이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추천하는 키워드들이 있고 추천하지 않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정리를 쫙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KDB에서는 이런 역할들을 하죠. 이런 역할들과 조금 연계시키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 KDB 웨이가 필요한지 분석하시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고객 니즈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요걸 갖다가 중요시한다라고 작성하실 경우에는 사례를 고객 지향 사례,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사전에 파악해서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유는 중소 중견기업을 성장을 지원하는 게 산업은행이죠. 그래서 그들의 니즈를 미리 파악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중소 중견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익숙함을 벗어나 개선된 도전을 하자라고 작성하실 경우에는 성실 사례를 적으시면 됩니다. 더 나은 성과나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례, 특히나 무엇인가를 배워서 내가 없는 역량인데 무엇인가를 배워서 도전을 한 사례, 더 나은 성과물을 창출한 사례,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미래 신성장 사업이 또 산업은행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자, 세 번째로 외부와 협력하여 더 나은 길을 찾는다. 요거는 인턴하고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대외 협력 업무가 많은 그런 직무, 진짜 정규직일 때 이제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건데, 인턴하고는 알맞지 않기 때문에 3번은 조금 제외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4번입니다. 인턴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소통이죠. 팀 내 소통을 활성화하거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제시하면 됩니다. 소통 사례죠, 소통 사례. 그래서 이유는 이 KDB 정책 금융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뭐 조사도 해야 되고, 그를 바탕으로 기획도 해야 되고, 그를 바탕으로 또 지원 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원 다 하고 나면 정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직무의 사람들이 협업해야지만 신성장 이제 사업을 발전시키고 중소 중견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경제를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소통, 어느 기관보다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소통을 주도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답을 찾자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사례를 적으시면 돼요. 고객의 상황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관찰해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 혹은
팀 활동에서 어떤 일을 하던 과정에서 불편사항이나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 이런 거 중요한 건 새로운 시각입니다. 요걸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사실 이제 인터넷 시각에서 바라볼 경우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죠. 뭐 고스톱에서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첫 끝발이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문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모르니까 보이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각에서 보면은 기존에 하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인터넷 시각에서 더 좋은 대안을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관의 효율성을 내가 인턴이지만은 기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그런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하자. 요 태도는 이제 적극적인 자기계발 사례, 특히나 이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필요해서 내가 개발을 했다. 이런 사례가 좋겠죠. 그래서 이유는 요것도 미래 신성장 사업하고 연관시키면 되겠죠. 요걸 육성하기 위해서 변화에 적응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자세가 필요하다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하자. 요것도 뭐 요거 6번하고 똑같겠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책임감이죠. 책임감. 사례는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행한 사례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유는 당연히도 이게 정책금융 분야잖아요. 산업은행은. 그래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업무를 포기하게 되면은 그 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만약에 그 기업이 지원받았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내가 포기하게 되면은 그런 기회를 그 기업이 잃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조직 목표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건. 그래서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직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8번은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 요것도 추천 안 드립니다. 전문가로서 대안을 제시한다. 앞서 이제 직무 역량을 거의 다 기술하셨을 거기 때문에 9번을 쓰면 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10번 디지털 마인드를 갖자. 요거는 데이터나 빅데이터죠.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같은 요런 이제 금융의 기여도가 높은 신기술에 대해서 외부 교육을 받으셨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가 있으면은 이제 요걸 10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요즘 금융산업이나 뭐 신용 분석, 여수신 요런 거에도 핀테크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IT 직무를 금융 쪽에서 많이 채용을 하잖아요. 예전에 행원을 많이 채용했는데 요즘 행원 채용 많이 안 하죠. 오히려 전산직을 채용을 더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갈수록 핀테크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융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사자도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이유들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다 드렸고, 작성 플러스는 간단하죠. 가장 필요한 KDB 웨이하고 그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근거 사례 작성하고,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인턴 기간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예시는 이렇습니다. 청년 인턴으로서 가장 필요한 KDB 웨이는 현장에서 답을 찾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리드렸던 것 중에 하나를 제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거 사례로 요거는 현장에서 답을 찾자니까 뭔가 개선시킨 고객을 관찰해서 불편함을 감지하고 개선시킨 사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장품 판매점에서 이상하게 중장년층들이 체류 시간도 길고 한참 동안 상품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니까 화장품 표기가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노안에 오셔가지고 잘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 정보나 가격 등을 갖다가 크게 조금 인쇄해서 옆에 붙여놨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만족하셨다. 요런 이제 사례, 고객 만족을 그 한 사례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자세,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현장을 관찰하여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 경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입사 후에도 이 능력을 바탕으로 인턴 업무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사실 요걸 정리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이제 키워드별로 이유나 사례를 이제 정리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항목 4번까지 다 공략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블로그 예시하고 템플릿 있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